안녕하세요. 세 달이 되었네요. 4월 3일 오후 9시 56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미리 캠퍼스의 정석 저자이신 율림민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율림 인사해 주세요. 짧게. 안녕하세요. 저는 유율이라고 하고요. 미리 캔버스의 정석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프에서 열심히 저기 한 구석에서 놀고 있는 그냥 일반 유저입니다. 저를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유저라뇨. 그 저자이신데. 예. 근데 미리 네네. 캠퍼스의 정석 요 부분에 책에서 정석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게 동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 하게 되니까. 이거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을 가기 전에요. 그 PPT 컨셉을 잡는데 그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제가 꽂혀 있었거든요, 그 디자인에. 어 그래서 내가 이 PPT에 이거를 무조건 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실은 제가 프리미엄 버전이 아니었고 무료 버전의 사용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똑같이 있었지만 저는 쓸 수가 없어서 저의 이 짜집기 실력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든 컨셉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음. 따라한 거예요. 따라하면서 약간 저만의 스타일로 살짝 바꾼 거여서 그 정석을 꼭 그대로 굳이 붙이고 싶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캔버스의 정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리 캠퍼스의 정석은 조금 있다가 뭐 사진을 또 이렇게 율님께서 보여주시겠지만 큰 글씨본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그 아래에서 위로 넘기는 스타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예. 아주 그 네.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서 시원시원하게 편집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책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율님 네. 네. 실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연스럽게 소개가 될 것 같은데. 예. 저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는 잠깐 쉬고 있다가 오늘부터 일을 시작해서 아침에는 디지털 배움터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 일을 원래는 서포님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아직 서포님이 아직 매칭이 안 돼서 혼자 하느라 갑자기 멘붕이 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요?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직 그 회사도 시스템조차도 다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출근을 하는 그 앱이 있는데 그것도 못 누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3 시간을 열심히 버티며 퇴근 후에 또 중학교 그 방과 후 활동도 하는데 거기 계약서를 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서류가 아직 아쉽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여서 그 서류들을 찾으러 다니라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보낸 하루였거든요. 잠시만요. 네. 예. 우리님 들어오셨고 놀자스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다솜님, 아까 다솜님 글로벌 비듬 너무 재밌었어요. 사자수진님, 좋은 하루님, 민누찌님, 언덕집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평소 때 이런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키오스크 활용법 이런 교육도 하시잖아요. 이게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학교나 뭐 이렇게 다른 계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나 그 키오스크 요런 거는요 대부분 시니어 분들이 많으시고요. 음. 그래서 제가 시니어 분들만 할 수 없으니까 중학교에 방과 후 활동도 가고 또 다문화 여성분들한테 컴퓨터도 알려드리러 다니고 주말에는 그 아이들 책 읽고 과학 동화책 읽고 그 실습 키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재료들을 찾아 가지고 만들어 주고 약간 책놀이 강사처럼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내가 그러니까 율림이 계신 곳에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옮기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네. 바쁘시겠어요. 네. 바쁠 때는 진짜 바쁜데요. 그래도 저는 어디 한 군데에 계속 매여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 가지고요. 그냥 짧게 짧게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쪼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운을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기운이 더 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네. 그죠? 예. 네네. 그동안 이렇게 믿어가면서 네. 다른 분들 홍보 포스도 많이 만들어 주셨나 봐요?
네.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그 유료 요금제로 바꾸고 나서 이거를 썩힐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나눔이라도 해서 '나의 이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또 그렇게 또 재능 기부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네. 생각나는 분 누구누구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뭐 수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하셔 가지고 아 어느 저 분들 어 포스트 이렇게 에피소드를 네네.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어 열 때마다 무조건 와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토미 님은 음. 거의 매번 오시고요. 네. CGQ 님도 그때 당근마켓 하실 때 만들어 드렸는데 그 수지큐 님 미더백 가 가지고 들어보니까 되게 꿀팁이 많더라고요. 쿠팡 얘기도 해 어. 주시고 수지큐 님 되게 어 뭐라고 해야죠? 정말 알뜰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알뜰하신 이제 네.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그냥 Z 맞아요. 세대죠. 예예. 맞아요. 되게 나 계속 나 가서 저도 저도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 옛날에 허몽 캠프에서 한번 이야기할 때 '와 어떻게 젊은 분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맞아요. 사시지?' 맞아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안 물어봤지만 돈도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뭐 진짜요? 알바에 그러니까 가서 직장 배워야겠어요, 저희가. 직 직장도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엔잡러의 표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 어. 브랜드부터 해서 해 가지고 네. 조금씩 이렇게 모으는 수익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지크 님은 정말 젊은 분들도 충분히 맞아요. 존경해 대단 만한 분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한치꽃이 피었습니다 님도 만들어 드리고 행복해 음. 님도 만들어 드리고 인제 이러면 대부분 인플루언서 분들만 만들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저희 같은 일반 유저는 섭섭하거든요. 예. 만들어 달라고 할 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저랑 친하신 분들 뭐 텐션 님이라든지 뭐 타조알 님이라든지 그때 예전에 로디 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 어. 드리면서 저도 그분들 미덕에 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영상 하나를 조금 올려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제가 네. 준비했던 영상 율님 이 네. 영상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를 얹어 주시죠. 예. 저 인제 남편이 주말에 쉬지 않는 직업이어 가지고요. 네네네. 제가 아이가 셋 이에요. 아들 둘 음. 에 딸 하나 가 있는데 이 어린이들의 나이 차이가 신기하게도 한 살씩 밖에 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근데 집에 있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요. 미치지 않으려고 주말 미치지 되면 않으니까. 네 미치지 않으려고 주말 되면은 어떻게든 집을 뛰쳐나가는 저의 이 절규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기의 엄마의 영상이었구나. 애완 같은 거예요. 아이 이야기 좀 해도 돼요? 네. 어 1 명도 아니고 3 2 명이요. 명도 아니고 3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우 이랬는데 어떻게 요즘 이렇게 국가에 애국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셨나요? 어떻게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저렇게 네.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실은. 뭐라 말을 길게 드릴 수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 저렇게 되었어요. 진짜 계획 생산이 아니에요? 네. 계획 자녀를 생산 아니에요. 실은 그 아이가 없을 때는요. 예. 이런 비율의 자식 구조를 원했었어요 사실은. 아들 예. 둘에 예. 딸 하나 를요. 근데 예. 하나 낳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 "하나 만 낳고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힘 뭐 보지 않아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 세 명일 때의 또 장점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힘듦은요. 예. 몹시 힘들어요. 몹시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막 다른 방 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희 예. 집에는 네버 엔딩 싸움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어. 1 번하고 2 번이 싸우고요. 2 번하고 3 번이 싸우고요. 1 번이랑 3번 싸우고요. 1 번, 2번 합세해서 3 번이랑 싸우고요.
1 번 3번 합세해서 2 번이랑 이렇게 싸워요. 그 약간 정상적인 집이 아니에요. 왜 애들이 자꾸 싸운대요? 네. 그리고 어. 장점은요. 어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 셋이 싸우지 않고 음. 저를 건드리지 않고 놀대요. 이거 애들 키우면서 두 가지로 딱 되는데 싸우거나 싸우지 않거나. 네. 근데 주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장난감이나 노는 거 가지고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거의. 아니면 음. 좀 첫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동생들이 안 따라주면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음. 예. 지금 큰애가 몇 살이죠? 10 살이요. 예. 열심히 싸울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친구가 중학교 올라갈 쯤 되면 이제 서열이 잡히면서 감히 싸움을 하려고 이제 못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죠. 자, 네. 여러분 동영상 하나 다시 한번 좀 볼 테니까 혹시 소리가 높아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예. 이 동영상 설명도 좀 해 주시죠? 제가 그 디지털 배움터에 수업을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네. 저희가 그 한 공간에서만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간혹 특강들이 열리면 이제 회사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가거든요, 그런 데를. 근데 저희 음. 전주에는 덕진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연화정 그렇죠. 너무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좋죠. 네, 그 덕진공원 도서관이 네, 연꽃이 진짜 연꽃이 예쁜데 너무 예쁘죠. 예. 맞아요. 그 특강을 제가 가게 돼서 이제 키네마스터가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동영상 편집을 쪼금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쪼끔 쉽고 짧게 그 연화정 도서관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던 게 아까워 가지고 여기서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요 뭐 완전히 이렇게 전개도 좋고 키네마스터를 너무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진짜. 이 대상은 감사합니다. 누구셨어요 그때? 그때도 시니어 분들이었어요. 근데 인제 시니어 분들이긴 하지만 거의 쪼끔 뭐 한 40 대부터도 신청을 해서 오시고 음. 본인이 원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 들으실 수 있으세요. 음. 근데 이게 네. 시니어 세대들한테 IT 교육을 해 보시면은 뭐 네. 키오스크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집해 보면은 어떤 반응들이 보통 와요? 일단은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단계가 되게 많으면 안 돼서 저는 절대적으로 다른 거를 하지 않고요. 한 개를 계속 반복하지만 다른 효과가 있는 걸 보여 드리거든요. 음. 그러면은 결국에 결과물은 다 다르게 되고 사진도 약간 다르고 요러니까는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편이세요. 근데 인제 단점은 아무래도 쪼끔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그다음에 가시면 기억이 잘 안 나시고 이런 게 쪼끔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걸 그대로 하기는 해요. 음.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매번 음.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하시면 거의 동영상 편집은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위에 저 루나 님께서 직업이 뭐냐 해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강의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강사시고요. 예. 다솜 님이 공감 뭐 비슷한 부분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라서 예. 맞아요. 계속 글을 반복하시는 남기시네요. 거 되게 예. 좋아하세요. 예예. 그렇죠. 적극적인 분 만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너무 좋죠. 예. 이왕이면 다른 영상도 한번 또 들어 볼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시니어가 아니고 베이비들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제가 2 주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이랑 책을 읽고 과학 놀이를 하는 영상이거든요. 다음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었는데 네. 그 율림의 어떤 다양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엿보기 위해서 미리 영상을 갑자기 이렇게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이는 3 명이고 어떨 때는 집에서 살림을 해 주시는 분이 가사 일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어때요? 아 가사 도우미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거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있고요. 예. 대신 저는 한 동네에 시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아. 아가씨 부부도 살고 계셔 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쪼끔 늦는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곳이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오. 네. 다행이다. 그죠? 네네. 그리고 그런 인제 분들이 아가씨가 쉴 때는 아가씨가 좀 봐 주기도 하고요. 네. 음. 히 아가씨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시 그러니까 시누이라도 좀 손 네. 아래 아가씨에 해당되겠죠? 네네네. 예. 자, 뒤에 제가 디지털 배움터 사진을 이렇게 띄어 놨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강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꼭 윤리 만나면은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 드릴게요. 컴퓨터 자격증, 3D 관련 자격증, 드론, 코딩 관련 자격증, 생태진로 상담사, 한자 자격 1급, 사회복지사 2급, 공예 방과 후 토탈 자격증, 분노조절 상담사, 책놀이 지도사, 독서 지도사 등등등 2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중에는 또 잃어버린 것도 있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여주로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저요. 예. 이 컴퓨터 자격증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컴퓨터를 좋아해서 그래서 따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다 보니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보다는 원래는 남들은 성공하려면 한 가지를 길게 쭉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어 가지고요. 하고 싶은 거 여러 개 많이 쪼끔씩 해야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격증 수집 전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 콜렉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저의 목표는 저 한국어 교원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까 내가 네. 까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예예. 네. 그 요즘에는 다문화분들이 많으시니까 예예예. 다음 이제 한국어 교원 끝내고 나면 또 다른 거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따셨는데 그중에 좀 제일 유용한 자격증, 실제 실용적인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웬만한 거는 다 직업으로 한 번씩 해본 것 같아요. 오, 한자 그래요? 자격증은요 실은 저 어릴 때 한자 학습지 선생님 했었거든요. 그때 딴 거고요. 그니까는 그때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땄으니까 써먹었죠.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은 지금도 잘 쓰고 있으니까 다 필요하죠. 그리고 3D 자격증은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걸 수업으로 연결을 못 시켰는데 이번 연도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이거 뭐 멀티플레이어, 멀티 강사? 윤림을 모시면은 특히 그 전주 지역에서는 못하는 강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나 3D 프린터도 묻고 싶은데 저는 실제 사무실에 3D 프린터가 있고 네. 그냥 저 업무 용도로 쓰고 있는데 네. 3D 프린터를 뭐 설계를 배우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 자격증을 또 따려고 하셨어요? 제가 운이 좋게도요. 무료 단기 속성반에 들어갔어요. 자격증을 위한 단기 속성반이요. 근데 어. 그때는 실은 제가 3D 쪽은 잘 몰랐거든요. 네네네. 정말 완전 정말 쉬운 프로그램 하나만 알고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제 거기서 포기하면 또 억울하니까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그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거든요. 음.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인제 제가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무조건 꼭 따겠다.'라는 의지하에 다행히 선생님이 그 카페를 잘 운영하고 계셔 가지고요. 아 예. 그 시험 문제가 예제가 있는데 그거를 아마 하나당 3 번씩 연습해 가지고 시간 재 가면서 그렇게 해서 18 개에서 21개 정도를 연습 다 하고 그러고 시험 보러 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 자만했던 거예요. 시험을 실은 인천까지 보러 갔었거든요, 전주에서. 예예. 그래서 엄청 사소한 실수로 떨어지고 그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거를 바탕 삼아 '아 절대 거만하지 말자. 건방 떨지 말자.' 이거 하나 생각하고 가서는 운이 좋게도 제가 마침 틀렸던 문제가 나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1 등으로 나오고 100점 맞고 그 와우. 감독관님이 "이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셔서 저 그냥 잘 떨어지던데요." 이러고 나왔어요. 운이 그래. 좋았나 봐요." 이러고 나왔어요. 음. 보통 이렇게 실제 출력을 하면은 그 네. 출력물까지 제출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어 근데 그 또 시 저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 3 시간 정도 봐요. 원래는 그때 저희 코로나여 가지고 이게 연습해 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연습은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진짜 오로지 도면만 그리는 거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해 가지고 '그래 뭐 후가공은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되면 또 보면 되지.'라는 마음이어서 일단 보러 갔다 왔어요. 오. 네. 본인 천재임을 이렇게 또 증명을 하시네. 아 "나는 그런가요? 출력 한 번도 안 해 보고 합격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운이 좋음 그거는요 약간 프린터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어 음. 프린트를 해가 후가공까지 또 해야 돼요? 그냥 네. ABS였던 후가공까지 모양이죠? 해야 돼요. 아니요. 재질이 ABS 아니고 P PLA였어요. PLA는 어. 후가공 어려운데? 그래서요. 음. 운이 좋아야 하며 이렇게 집게라고 해야 되나? 핀셋 아니고 음. 이렇게 찝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니퍼인가? 그런 거 예. 가지고 잘 뜯어야 돼요, 안 부셔지게. 그쵸. 근데 대신 그전에 어느 정도 이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 후가공하는 거. 음. 그거를 미친 듯이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띄워야 되냐."라고 하고 그러고 시험 보러 가서 다행히 붙었던 것 같아요. 예. 3D 프린터 테스트만 해 보고 안 땄는데 다솜님은 아직 못 땄는 모양인데 브릭스님은 3D 제각각처럼 못 따먹는 왜 그럴까? 3D 그리 공부하면 되죠. 제일 쉬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자 율님 네. 쉬운 CAD 3D CAD 어떤 게 있어요? 추천할 만한 CAD. 혹시 시험 보실 용으로요? 아니 브릭스님은 시험 아. 좀 뭐 큰 공인데 시험 그 보겠어요? 팅커캐드도 진짜 쉬워요. 음. 팅커캐드 거의 초등학교 요런 데서 방과후 수업으로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 강의도 진짜 많고요. 뭐 쉽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브릭스님은 이미 뭐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요. 잘하실 것 본인이 같은데요 이 이미? 양반 큰 공이에요. 큰 공인데. 헐. 그래요? 네. 저보다 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성공은 그런 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아 큰 공은 그래요? 큰 공은 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래. 아하. 자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들 네네. 지겨울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네네. 잘 알고 평소부터 쓰는 용어니까 ABS, PLA 네. 이라지만 또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 네.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또 또 생뚱맞게 드론도 땄어요. 드론은 또 무슨 아 뭐 네. 뭐 하시려고 드론을 땄대요? 그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그 컴공을 좋아하는 남자애들 있죠. 그거의 예. 여자 버전이었어요 실은. 그치. 그렇지. 내가 봐도 그런 것 그래서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음. 보면은 약간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그래 이것도 갖고 있으면 언젠간 써먹겠지.'라고 하면서 따 놨는데요. 음. 실은 그때 1 급이랑 3급 쯤행해서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일단 나는 3 급이라도 따서 내가 필기 시험 본 거를 떨어뜨리지 말자.'였거든요. 음. 자 결론은 지금 드론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냥 그 애기들 가지고 노는 거 밖에 없죠. 몇만 원짜리 장난감 드론? 그럼요. 장난감이 있죠, 장난감.
그 네네. 그래도 그 드론도 요새 네. 장난감 드론 3-4만 원짜리도 호버링도 되고요. 기능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아들이 저 대신 가지고 놀고 있죠. 이 자격증 받다는 엄마, 가지고 노는 네네네. 사람은 따로 아들이 갖고 놀고. 그럼요, 그럼요. '아 이런 것도 있다.'라고. 예. 저도 사실은 뭐 자격증하고 상관없이 저도 나름대로는 또 요즘은 감히 얼리 어댑터라는 말을 못 쓰는데 진짜 젊었을 때는 뭐 하드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사모기를 취미로 했는데 당연히 재작년에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날려봤는데 이게 한국에서 드론을 날린다는 게 제약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공항 근처 10km에서 안 되고 맞아요. 저는 또 일산에 살고 있으니까 위쪽엔 군사 지역이 많거든요. 드론 날릴 지역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에, 그래서 결국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 가서 몇 번 해봤는데 또 이게 날려봐야 배터리 뭐 15분 쓰면 다 닳아버리고 더 간다 해도 뭐 20분 이내에 날리는 거니까 배터리 맨날 갈아 끼우기도 하고 좀 그러고 찍은 영상을 보면은 내가 보이는 뭐죠? 내 드론이 내 눈에 가시권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멀리 떨어지면은 움직임 자체를 내가 이렇게 화면을 봐가지고 조율하기도 좀 어렵고 아무튼 아예 프로 버전은 아니면은 어, DJ사에서 나온 뭐 1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쓴다 하더라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뭐 한 4개월 하고 당근 마켓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당근 근데 짱이죠. 예, 어, 혹시 율림도 당근 하세요? 네. 어,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음, 조금 했었어요. 혹시 본인의 당근 온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어, 저는 아, 실은 당근 온도도요. 그 수직드님 미덕 봐 음, 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게 알았어요. '아 이런 게 당, 있구나.' 당근 온도 모르면은 어 수지크님은 그런 거 정확하게 알지. 당근 온도 모르면 당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니까요. 이제 30, 안 한다고 하려고요. 저희 집에 당근 달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음, 아. 제 아내가 당근 온도가 86.2도입니다. 우와. 당근의 달인이라고 500개 거래가 넘으면 당근의 달인이라고 칭하는데 아 그 달인이시네요. 달인이에요. 달인. 저는 41점 몇 도인가 저도 몇 번 해봤었는데 아유 대단하네. 여러분 당근 온도 나는 86.2도를 넘는다.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나는 우리 아내가 당근이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당근 온도가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가, 가까운 시일 내에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당근 온도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미드볼 자주 한다는 이게요 엄청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을 계속 배양시키는 거라 생각하는데 율림도 알게 모르게 내공이 엄청 쌓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꼭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평소 때 네. 노래 연습은 어디서 하세요? 이 프렌드요. 어우 이 양반 진짜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데 아니 딴 데서 노래를 연습을 안 하는데 평소 때 이제 물론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 프렌드가 노래 연습장이라고요? 여기서요. 예. 혼자 아무한테도 링크 돌리지 않고 부르면 한 30 분에서 1 시간 정도는 혼자 잘 놀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프렌드가 노래방 노래 연습장이 되기도 한답니다. 네네네. 어 그리고 지 가끔 방 잠궈 놓고 이렇게 혼자 부르면 가능합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음. 저도 사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녹화도 해 가지고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고 괜찮은데요? 오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좀 율림처럼 혼자 방 열어 가지고 잠금해 놓고 노래 연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신 분들 먼저 후원해 주신 분들 사자수지 님 아까 5만 포인트나 해 주셨는데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데레사 님, 그리킴 님, 루시아 님, 두루흐레 님, 행복희 님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신 분들도 한번 흐레님 들어오셨고 브릭스님, 루나님, 나연님, 기라히라님, 소유비마님, 무지개님, 이바보님, 꽃차사랑님, 우리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다솜님, 사자수지님, 좋은하루님, 언덕지님, 데레사님, 행복희님, 키크나이님, 율림은 게스트시구나. 텐션 높은 친구님, 마룬키아님, 옹팡님, 요리고미 문자님, 해모프님 다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25분이 오늘 게스트 율림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율님 다른 이야기를 다 못하더라도 꼭 또 네. 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책 네.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네. 홍보도 되고. 자, 책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밀캠퍼스의 정석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혹시 그 이미지 띄워 주실 수 있는지요? 공유 기능 들을 테니까. 안 아. 돼요? 있을 거예요. 저 공유 한번 어. 주세요. 예예. 공유 화면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책이 중요하니까 미리 캠퍼스의 정석 이래 놓고 지은이가 설 시내십니다. 순수 한국 이름이래요. 이 부모님이 지어 주셨겠죠? 네. 오, 그래요. 근데 닉네임은 율림입니다. 율림이 왜 율림이에요? 실은요. 그냥 그 율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었는데요. 이게 원래 저희 아이들 이름에 넣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 시부모님 때문에 못 이렇게 넣고 못 그냥 넣고요. 본인의 그렇죠. 닉네임으로 그냥 사용해 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저의 어. 닉네임으로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밤도 한자로 밤율. 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밤이라고 부르시면 그냥 네라고 합니다. 좀 더 귀엽게 하면 밤톨림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네네네. 밤 어떻게 그냥 부르시든 그냥 네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 YUL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YUL이요. 예. 맞죠. 예. 자, 네. 책 이야기 넘어가죠. 미리 캠퍼스의 정석을 쓰시게 된 동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주로 시니어분들도 가르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 나이를 먹는 것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로 타격이 오는 게 시력이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고 눈이 조금 안 좋아지고 이러기도 하고 또 그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시력이 저는 실은 시각장애인은 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걸로 잘못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조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저 인제 다문화도 가고 이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설명이 많고 글씨가 작은 책들보다는 그냥 진짜 가장 초심플한 책들이 제일 알맞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런 책이 없더라고요. 시중에 있는 책들은 그냥 저희보다 쪼끔 더 젊은 세대들한테 맞춰져 있는 책들이어 가지고 '그런 책을 내가 만들어 보면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도서관을 가 보니까 또 큰 글자 책이 별로 없어서 '그럼 때는 이때다.' 글씨도 쪼끔 쓰고 책도 크게 만들고 책 가격도 올리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글씨도 크게 쓰고 책 가격도 올리고. 책 네네. 가격이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게 칼라도 많이 들어가고 큰 네. 글씨 본이고 이래서 24,800 원에 책정이 돼 있어요. 네. 원래 큰 글씨 책들이 좀 비싸거든요. 네네네. 이 책을 내시고 이제 뭐 한 달여가 지났잖아요. 네. 어 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예. 변화요? 일단 저한테 되게 만족감이 되게 높았고요. 책 썼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되게 "대단하다. 어떻게 책도 쓰냐. 육아도 하면서 책도 쓰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게 약간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실은 이 책 네네. 가지고 다른 데 수업 열심히 나가려고 돈 많이 벌려고 만든 책이에요. 네네. 지금 어떻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기 시작했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오늘 저 수업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생분들이 오늘 감사하게도 책을 사 주셔 가지고요. 오. 선생님들의 주머니를 털어와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할 거고. 왜냐하면 자기 작가는 책을 네네. 그 뭡니까 옆에 놔두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좀 사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이게 작 맞아요. 작가로 네이버에 등록도 하셨고 네네. 오 이 이렇게 강사의 장점이요. 매번 네. 새로운 교육생이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소개를 계속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에 책도 책도 넣어 놔서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나 율님이 이렇게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인생은 책 쓰기 전후가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뭐 완전히 뿜뿜이 돼 가지고 살아가는 3월 달, 4월 달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꼭 여러분께서도 책을 한번 써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길인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까지 어렵다고는 할 수 없고요. 시작하면은 끝을 낼 수 있는 게 또 책이 아닌가 싶어서 특히 지금 책을 쓰고 계신 행복희님이나 대레사님 반드시 성공하시고 다소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대화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강의와 관련돼 가지고 실수했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나시면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예, 예. 그 아이들 수업 중에 제가 숙제도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날 가서 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 집에 가서도 그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물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돌리는 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집에서 새벽까지 정말 정성 들여서 색칠을 했는데 너무 늦게 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수업 시간이 11시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교육장까지 30분 걸리는데 눈 뜨니까 10시인 거예요. 헉.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망했다.' 이러고 세수만 하고 막 후다다닥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숙제를 놓고 왔더라고요.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애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비를 네. 했는데 정작 그걸 놓고 갔어요. 네, 다행인 건 숙제여서 다행이었지만 이게 그날 해야 되는 실습물이었다면 더 큰일 났죠.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다음에라도 제가 그걸 다시 좀 사진으로 사진으로 애들한테 대체했어요. 네. 아, 제 애 것만 놓고 갔어요. 아이들 숙제는 챙겨가고 저의 완성품만. 완성품만. 예. "이런 거야. 천만다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숙제 해 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실은 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근데 나는 애 키우면서 진짜 3 명이나 되니까 네. 남편의 조력이 많이 필요할 건데 네. 남편 칭찬을 해야 될지 디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잘 도와주는 편입니까? 안 도와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교육을 잘 시켜 놔 가지고요. 그래요? 네. 네. 어. 제가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일 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나가서 놀았거든요. 그거를 어. 여지껏 꾸준히 유지했더니 이제는 알아서 쉬면 자동적으로 나가서 놀으라고 해 줘요. 평소 때 진짜 바쁘게 사시는데 네.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건강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챙기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요. 예. 운동은 잘 안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요, 강사도 약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최대한 살 안 찌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해요. 율님이 하시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뭘 더 하시고 싶으세요? 계속 많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앞으로요? 하고 싶은 거 많죠. 너무 많아 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어제 자격증 하나 봤는데 이름 음.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무슨 멀티미디어 요런 쪽 자격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네. 왠지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 것도 하고 싶고 또 진로 특강 강사 요런 것도 해 보고 싶고요. 음. 뭔가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도 배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오디오가 겹쳐서 이거 나중에 편집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일단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이렇게 배우고 싶은 과정이 많다고 했는데 네. 율림의 평소 때 성격이나 캐릭터가 네.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이것이 나만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 남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내 기쁨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많이 배워 나가시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으신지요?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이것저것 많이 알아두면 갑자기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음. 있는 게 많으면.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분야를 열심히 제가 거기 전문가가 돼야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동의 안 하시는 하시지는 않는지요? 이거 맞는 말 같긴 한데요.
저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전 그렇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네네. 그냥 그거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사실 윤림의 관점에 동의하는 게 특히 네. 지금 그 젠지라 하지 않습니까? Z세대들은 이게 날 때부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를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뭐 율림도 이제 기성세대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같이 보면서 하려면은 한우물만 파는 것보다는 요즘 세대는 여러 맞아요. 군데에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멀티태스킹은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네. 부분에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대응도 되고 대화도 쉽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다행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고 저는 그런 책 안 읽어요. 뭐 한우물만 팔아 그런 이런 거? 네네.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읽고 나면 약간 현타 오거든요. '나는 지금 음. 여태까지 뭐 했지? 나는 음음. 왜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다니지?'라는 현타가 와서요. 그냥 멀리해요. 음. 저도 뭐 평소 때 오지랖이란 단어를 제가 잘 쓰고 저 스스로를 오지랖퍼라고 하는데 바로 똑같은 관점이에요.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 지식을 습득하다 보면은 누구와 만나더라도 대화가 가능하고 그게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강의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쓰는데 제 책에도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썼었고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그 캠핑한 그 형님 부부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림의 그런 정신도 일종의 뭐 제가 쓰는 표현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오지랖 정신하고 학대된 네네.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윤림이 즐거우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배우는 네. 게. 그러니까 네. 그런 항상 그런 배우는 데 대한 행복감을 절대 이렇게 위축시키지 마시고 계속 하는 것에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좀 감사합니다. 지났어요. 네. 율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브랜드는 율님한테 어떤 의미의 공간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약간 이 브랜드는 놀이터 같아요. 음, 저는 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는 하지 있지만 예전에는 말 잘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네네. 성격이 되게 좋은 편이 아니고 좀 조용하고 약간 되게 소수하고만 놀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에서 뭐 얘기도 하게 되고 노래도 하게 되고 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소심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열림 성격이. 제가 이제 지금 본 율림은 이미 어쨌든 이 브랜드 안에서 많이 진화된 그런 율림을 보고 네.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저의 진화된 모습을 보셔서 그래요. 예. 어쨌든 저는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했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이 추억이 될 만한 장면을 한번 또 남겨보면 좋겠는데, 앞으로 혹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자, 다 나오셨나요? 예. 나와주신 분들, 두루마리님, 두로레님, 행복해님, 브릭스님, 텐션 높은 친구님, 다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증샷 찍겠습니다. 호몽이는 뭐가 먼저다? 하트가 항상 먼저였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하나, 둘, 셋. 예. 인증샷. 자, 그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와 주셔가지고 옆에서 아이가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도 열심히 해주신 그다음에 노래까지 해주신 율림을 위해서 박수 하나, 둘, 셋. 책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또 스스로 자화자찬이 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책을 낸 이 결과치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미리 캔버스의 정석이란 책을 쓰신 율님께 최고야 버튼도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야 하나, 둘, 셋. 예. 음. 율님 이렇게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같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네. 호문 캠프에서 어, 뭐 제가 소감을 말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정신없는 가운데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호문 캠프 출연한 소감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실은 걱정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재미없게 말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예. 덕분에
편히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율님이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까 자료를 정말 많이 주시고도 걱정을 너무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좀 저를 믿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어쨌든 덕분에 1시간 이렇게 풍성하게 채운 것 같습니다. 뭐 끝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 안내를 먼저 해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는 제 책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의 출간 기념회를 이 호문 캠프 시간에 좀 스페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때 뭐 다른 것보다는 제 책을 또 선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몇 권은 선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꼭 좀 오셔가지고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